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박동기 및 제세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박동기는 영어로는 페이스메이커이고 제세동기는 ICD라는 약자로 부릅니다. ICD는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입니다. 그래서 삽입형 제세동기가 보다 정확한 말이지만 보통 삽입형을 빼고 제세동기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CRT에 대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영구형 인공심박동기 이렇게 길게 썼는데 용어를 조금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심박동기는 영어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했죠.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innate pacemaker, 즉 심장에 내재되어 박동을 만들어내는 동결절, 방실결절 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artificial pacemaker라는 말을 씁니다. 한글로 하면 인공심박동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공심박동기는 임시로 거치하는 것과 피부 아래에 영구적으로 심는 것으로 나눕니다. 영어로는 temporary, permanent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므로 영구형 인공심박동기는 permanent artificial pacemaker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길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심박동기,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르고 문맥 속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을 정지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방결절은 사이노에이트리얼 노드인데 보통 사이너스 노드, 동결절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같은 기계를 통틀어 CIED라는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CIED는 Cardiac Implantable Electronic Device라고 합니다. 맨 아래에 심장 제동기와 치료라는 게 있죠. 영어로는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인데요. 우선 용어만 언급하고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결절인 사이너스 노드에서 박동을 만들어내면 심방을 통해 방실결절, AV 노드로 전달됩니다. 그 밑으로는 히스 번들, right 번들, left 번들이 있고 left 번들은 다시 anterior fascicle, posterior fascicule로 갈라집니다. 이 가지에서 펄킨지 파이버가 나오고 심장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동결절과 방실결절은 자율신경계, 즉 교감,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흥분 상태가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잠을 자거나 명상을 하면 맥박이 느려집니다.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 질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동결절에서 박동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와 만들어진 박동이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결절에서 박동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사이너스 포즈 또는 어레스트, 사이너스 엑싯 블락, 크로노트로픽 인컴피턴스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별은 심전도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결절에서 만들어진 박동이 심방을 수축시켰는데 심방에서 심실로 전도가 되지 않는 현상을 방실 전도 차단이라고 합니다. 1도부터 3도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한 자세한 구분은 심전도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1도 방실 차단은 전도가 매번 되지만 느리게 되는 것, 3도 방실 차단은 전혀 전도가 안 되는 것, 2도 방실 차단은 전도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도 방실 차단은 다시 무비츠 타입 1, 2, 그리고 하이 그레이드 AV 블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카디악 디바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퍼머넌트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먼저 인공심박동기와 관련해서 간단한 역사 상식을 알아볼까요? 체내 삽입형 인공심박동기를 사람에게 처음 시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처음 심박동기의 리드는 지금처럼 정맥을 통해 넣지 못하고 가슴을 열어서 에피카디알 리드를 심근 외벽에 고정하였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몸 밖으로 리드가 나와 커다란 배터리에 연결해서 끌고 다녔습니다. 체내 삽입형으로 고안하여 처음 시술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정답은 3번 스웨덴입니다.
그러면 체내 삽입형 인공 심박동기를 처음 시술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가깝다고 또는 멀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2번 1958년이고 10월 8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58년 개띠로 유명해진 해입니다. 58년 개띠가 유명해진 이유는 전후 안정된 사회에서 소위 베이비붐의 절정에 달한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의 급격한 발전, 변화를 몸소 체험한 연배이기도 하죠. 아무튼 체내 삽입형 인공심 박동기를 처음 시술한 것도 1958년이었습니다. 처음 삽입한 인공심 박동기는 얼마나 사용하였을까요? 이건 의외로 짧은데 기술적인 문제로 3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다음 날 다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체내 삽입형 인공심 박동기를 처음 시술받은 환자는 당시 43이었습니다. 아니 랄슨이라는 스웨덴인으로 이런 치료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의사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시술을 받을 만큼 부유하기도 했고요. 이 환자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정답은 86세입니다. 처음 이 시술을 했을 때는 인공적인 기계로 사람 목숨을 연장해도 되는지 윤리적인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인공 심장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은하철도 999에 철이가 생각나네요. 영원한 생명을 찾아 안드로메다로 떠나는 철이와 이를 도와주는 메텔. 아주 유명했던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청취자들 대부분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은 1998년에 40주년을 기념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아니가 환자이고 닥터 세닝은 시술을 집도한 외과의사, 닥터 엘름크리스트는 심박동기를 개발한 엔지니어입니다. 아니는 40주년인 1998년 10월 8일 뉴욕 증권시장에 종료를 알리는 벨을 울렸다고 합니다. 아니는 평생 심박동기의 유용성을 전파하고 다녔으며 2002년 86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자, 그럼 히스토리는 이만하고 본격적으로 심박동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박동기의 적응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의 증상, 즉 어지럼증, 운동시 호흡곤란, 실신 등이 섬액의 원인인 경우입니다. 즉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섬액이 기록되었다면 적응증이 됩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원인 질환은 동기능 부전과 방실 차단이 있습니다. 섬액이 있어도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적응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증상의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나 수면 중 포즈가 있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증상은 있지만 섬액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실신이 있었는데 섬액이 동반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실신의 다른 원인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해보아야 합니다. 심박동기는 크게 펄스 제너레이터와 리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펄스 제너레이터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리드와 연결하는 투명한 부분은 헤더라고 부릅니다. 에폭시로 만듭니다. 본체의 외부는 타이타늄으로 만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 덩어리지만 내부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일종의 미니 컴퓨터로 심박동을 인지하고 펄스를 만들어내는 곳은 서킷트리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리튬 아이오다이드 셀을 기반으로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서킷트리와 배터리는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배터리는 한때는 연구 사용하기 위해 핵 에너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방사능 노출의 우려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리튬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는 수명 감소가 리니어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교체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 리드는 한글로는 유도 또는 전극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냥 리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리드는 일렉트로드 역할을 하는 거죠. 바이폴라와 유니폴라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액티브와 패시브로 구분할 수 있고요. 컨덕터는 니켈 알로이를 사용합니다. 리드를 바깥에서 싸고 있는 것은 실리콘 또는 폴리유레탄을 사용합니다. 커넥터 핀은 규격이 있어서 박동기 회사가 달라도 서로 호환됩니다. 즉 A사의 리드에
B사의 펄스 제너레이터를 연결해도 문제 없습니다. IS1, VS1은 이 규격을 말합니다. 유도는 바이폴라, 유니폴라 이렇게 나누는데 리드에 선이 두 개가 있어서 리드의 맨 끝을 음극으로 이보다 조금 앞쪽을 양극으로 설정하는 것을 바이폴라라고 합니다. 유니폴라는 리드에 선이 한 개만 있어서 맨 끝을 음극으로 펄스 제너레이터를 양극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리드는 전부 바이폴라입니다. 리드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손상될 수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손상되면 유니폴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드를 고정하는 방식에 따라 액티브, 패시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패시브는 끝에 역방향의 가지가 뻗어 있는 모양으로 영어로는 타인이라고 합니다. 한글 번역이 마땅치 않은데 배에서 사용되는 닷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실 또는 심방 오리클 내부에 트라베큘에 걸려서 당겨도 빠지지 않게 고안되었습니다. 액티브 픽세이션은 끝에 스크류가 있어 리드의 프록시말 쪽을 돌리면 스크류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러면 심장 근육에 직접적으로 파고들어 고정이 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오퍼레이터가 편한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즘은 액티브 픽세이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제거할 일이 생길 때 타인 방식보다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컨덕터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안쪽 일렉트로드 코일의 바깥을 절연체로 싸고 그 위에 두 번째 일렉트로드 코일을 감싸는 코엑시얼 타입이 있고 일렉트로드 코일 자체를 절연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같이 삽입하는 코레디얼 타입 그리고 ICD에서 사용되는 멀티 루멘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헤더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생겨서 리드의 프록시말 부위가 끝까지 삽입되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듀얼 체인버 타입의 제너레이터는 구멍이 2개이고 CRT와 같이 좌심실 유도를 삽입하는 경우는 구멍이 3개입니다. 박동기 명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영어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마지막 5번째 문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맨 앞에 문자는 박동을 하는 카디악 체인버를 말합니다. A는 심방, V는 심실, D는 듀얼로 둘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지하는, 즉 센싱하는 체인버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센싱에 대한 반응을 말합니다. 이니비션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박동이 감지될 때 펄스 제너레이터가 전기 자극을 내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VVI 박동기를 넣었다고 합시다. 리드는 심실에만 하나 들어있습니다. 최저 박동은 분당 60회로 세팅하였습니다. 그러면 심박동기는 1초에 한 번은 페이싱을 할 겁니다. 만약 이 환자가 심박동이 70회에서 80회 정도 되어서 1초가 되기 전에 자기 박동이 항상 나온다면 박동기는 전기 자극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를 이니비션 한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심박동기는 이니비션 하는 모드가 다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리거 모드는 듀얼 체인버 페이스메이커에만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심방의 박동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심실의 전기 자극을 흘려보냅니다. 컴플리트 AV 블락에서 방실 수축의 싱크로니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Rate Response 기능입니다. 이건 R로 표시합니다. 인공심박동기는 기본적으로 섬액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입니다. 즉, 섬액으로 인해 어지럼증, 실신 등이 발생할 때 박동기가 예를 들어 최소 분당 60회를 맞춰준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동기능 부정 환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활동을 할 때 박동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60회 이하로 감소하는 것은 인공심 박동기가 해결해 주지만 박동이 상승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인공심 박동기의 페이싱 레이스를 빨리만 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환자가 언제 박동이 빨라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게 어렵죠. 시점을 과거로 돌려서 R모드의 필요성을 인지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펄스 제너레이터를 왼쪽에 심든 오른쪽에 심든 제너레이터와 리드 사이에는 폐가 있습니다. 펄스 제너레이터와 리드 팁 사이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데 호흡에 따라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므로 임피던스가 변합니다. 단위 시간당 임피던스가 변하는 횟수로 환자의 호흡수를 추정할 수 있고 숨이 가쁘다면 맥박도 빨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비례해서 박동수를 올리면 됩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듣고 나니 너무 쉬운가요? 요즘 삽입하는 박동기는 모두 이 R 모드가 있습니다. 이 R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물어보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흥분하거나 긴장 상태가 되면 박동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서운 장면을 볼 때 나도 모르게 호흡수가 올라가고 심박동기가 이를 감지하는 것이죠. 박동기의 명명법에 관해 좀 길게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 가능한 방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R 모드는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이 빨간색 별 마크는 평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먼저 AAI는 심방에만 리드가 있는 겁니다. 페이싱과 센싱 모두 심방에서만 가능하고 이니비터리 모드만 있습니다. 방실 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동기능 부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VVI는 심실에만 리드가 있는 겁니다. 페이싱과 센싱 모두 심실에서만 가능하고 이니비터리 모드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DDD는 심방과 심실 모두에 리드가 있습니다. 페이싱과 센싱이 심방, 심실 모두에서 가능하고 이니비터리뿐만 아니라 트리거드 모드가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DD는 페이싱은 심실에서만 가능한데 센싱은 심방과 심실 둘 다 가능합니다. 리드는 하나뿐이고요. 심방에 리드가 없는데 atrial 센싱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잘 보시면 리드의 중간에 VVI와는 달리 마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atrial 컨트랙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동기능에는 문제가 없고 방실 차단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용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DDD와 VVI 두 개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AAI를 생각해 봅시다. AAI는 방실 전도는 정상인 동기능 부전에 유용할 것 같죠? 방실 전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동결절이 일을 하지 않을 때만 박동을 만들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박동기를 삽입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입니다. 현재는 동기능에만 문제가 있지만 추적 관찰하다 보면 결국 방실 전도도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V리드를 추가로 삽입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동기능 부전만 있더라도 처음부터 DDD를 넣습니다. 간혹 A리드의 센싱이나 페이싱이 문제가 되는 경우 V리드가 있으면 백업할 수도 있으니 마음 편하고요. VDD 또한 현재는 AV 블락만 문제가 되지만 향후에는 동기능 부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A 센싱 부위가 심방 내에 떠 있는 관계로 센싱 페일러가 일어날 리스크가 있어서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동기능 부전이든 방실 차단이든 모두 DDD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VVI는 언제 사용할까요? VVI는 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에 사용합니다. 심방세동이 굳어져 있는 환자가 섬액으로 문제가 되면 에이트리움은 심방세동인 관계로 센싱 페이싱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심박동기는 만성 심방세동이면 VVI를, 나머지는 DDD를 삽입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심박동기가 있을 때 심전도 모양을 살펴봅시다. 심전도를 보면 페이싱 블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동기가 전기적 자극을 할 때의 마크가 심전도에 표시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바이폴라 리드면 심전도의 유도에 따라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12 리드를 모두 살펴보면 그래도 보이는 유도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먼저 Complete Inhibition이라는 것은 자기 박동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인공 심박동기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페이싱 블립이 없습니다. P-synchronous라는 것은 P-wave, 즉 atrial contraction을 센싱하고 QRS가 나오지 않을 때 벤트리클을 페이싱 해주는 것입니다. QRS 앞에 페이싱 블립이 있고 QRS는 페이싱 리듬이니까
LBBB 타입의 와이드 QRS를 보입니다. DDD와 VDD 박동기에서 보일 수 있겠죠. Asensing, Vpacing 이렇게 표시합니다. 세 번째 HR pacing은 정해진 시간 내에 동일동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심방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P파 앞에 블립이 관찰되고 이 환자의 방실 전도가 정상일 경우 QRS는 자기 것이 따라옵니다. DDD나 AAI 페이스메이커에서 보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P와 QRS 모두 페이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P와 QRS 앞에 각각 페이싱 블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듀얼 체인버 페이싱이 가능한 DDD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섬액증에서 인공심박동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심방 율동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정상과 동기능 부전, 그리고 만성 심방세동으로 나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방실 전도를 살펴봅니다. 만약 심방 율동이 정상이고 방실 전도 차단이 있다면 DDD 또는 VDD를 삽입합니다. 심방 율동이 정상이고 방실 전도도 정상인 경우는 심박동기의 대상이 아니겠죠. 동기능 부전을 방실 전도가 정상인 경우와 나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기능 부전이 있고 방실 전도도 나쁘다면 DDD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만약 동기능 부전인데 방실 전도는 정상이다 하면 AAI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심방 율동이 만성 심방세동이라면 고민하지 않고 VVI를 삽입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동기능 부전 환자가 현재 방실 전도가 정상이라 해도 또한 방실 차단 환자가 현재는 동기능이 정상이라 해도 향후 결국 둘 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DDD를 삽입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면 박동기 삽입에 적응증이 된다. 그러면 심방세동이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VVI, 없으면 DDD를 삽입합니다. 심방세동도 발작성이라 대부분의 시간이 동일동이라면 DDD가 first choice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심박동기의 합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박동기 삽입 직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펙션, 헤마토마는 어떤 시술이라도 생길 수 있죠. 심박동기를 삽입하는 환자는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헤마토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박동기는 대개 팩토랄리스 머슬 위쪽에 심기 때문에 외부 압박이 가능하고 따라서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 헤마토마는 대부분 흡수되고 없어집니다. 인펙션은 아주 골치 아픈데 디바이스가 감염되면 리드를 타고 들어가서 심내막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를 써도 잘 치료되지 않고 결국 디바이스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모소락스는 리드를 삽입할 때 서브클라비안 베인을 펑처하다가 잘못해서 폐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카디악 퍼포레이션은 리드가 RV를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우심실 중격 쪽으로 향하게 리드를 삽입하는데 잘못해서 RV 프리월 쪽으로 하면 스크류가 뚫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심실 곁으로 프레닝 너브가 지나가는데 리드의 위치가 프레닝 너브와 가깝거나 혹은 다이아프람과 인접한 곳에 놓이게 되면 페이싱할 때 프레닝 너브나 다이아프람 캡처가 되므로 리드의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리드 디슬라지먼트는 리드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펙션, 스킨 이로전, 리드 페일리어, 부적절한 프로그래밍 혹은 인터액션, 또 트위들러 신드롬, 페이스메이커 신드롬 등이 있습니다. 이건 급성 합병증으로 헤마토마입니다. 원래 우측에 있던 심박동기에 리드 페일리어가 있어 제거하고 좌측에 새로 삽입했는데 양쪽에 커다란 헤마토마가 생겼습니다. 이 환자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모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큰 혈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흡수됩니다. 이건 박동기 삽입 후에 생긴 이아트로제닉 뉴모소락스입니다. 왼쪽 부위에 커다란 기흉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흉의 크기가 작으면 고식적인 치료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처럼 폐 전체를 짜부러뜨린 경우는 CTD 삽입이 필요합니다.
이건 리드 디슬라지먼트의 예입니다. 왼쪽과 같은 위치에 리드를 삽입했는데 시술 다음 날 리드가 당겨지면서 빠져버렸습니다. 보시면 A 리드가 원래의 위치와 다르게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류가 근육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이건 스킨 이로전이 생기면서 펄스 제너레이터가 피부 밖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트위들러 신드롬이라는 것은 환자가 박동기를 만지면서 뱅글뱅글 돌려서 리드가 빠지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리드가 펄스 제너레이터 주위로 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서 논문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신드롬이라는 것은 AV 싱크로니를 유지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적, 비용적 문제로 두 개의 유도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방실 차단이 있는 환자에서도 VVI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삽입한 V리드는 심방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므로 심방 수축과 관계없이 심실 조율을 시행하여 AV 싱크로니가 깨지고 섬액이 없는데도 심박동기 삽입 전과 같은 어지럼증, 실신 등의 증상이 지속됩니다. 심방과 심실의 부조화로 인해 이완기에 심실 내로 혈액이 제대로 차지 않았는데 심실 수축이 일어나면서 스트로크 볼륨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열한 심텀과 사인은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치료는 VVI 페이스메이커를 DDD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제가 겪은 한 사례는 처음 내원 당시 심방세동의 섬액이어서 VVI를 삽입했는데 이 환자가 이후에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오면서 AV 블락을 보이는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다음은 ICD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초창기 ICD를 개에서 실험한 그림입니다. 2번 그림에서는 심실 빈맥을 유발했고요. 3번은 그로 인해 개가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4번은 쓰러진 개에서 전기 충격을 가하였고 5번은 깨어났으며 6번은 완전히 정상 리듬을 회복하여 개가 일어선 그림입니다. ICD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카디오 버전, 디피브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페이스메이커와 삽입하는 방식, 모양 등은 비슷합니다. 다만 리드에는 샥을 주기 위한 코일이 있습니다. 흉부 X선을 보시면 리드가 좀 두꺼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우심실에 위치한 이 부분은 RV 코일이라고 부르고 수피리어 비에나 카바에 위치한 이 부분은 SVC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코일이 두 군데 있는 리드도 있고 RV 코일만 있는 리드도 있습니다. SVC 코일이 있으면 샥을 주는 벡터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부위가 SVC와 어디히전이 잘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제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SVC 코일이 없는 리드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한편 배터리 부위도 훨씬 큽니다. 샥을 주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용량도 커야 하지만 커패시터라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 심박동기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ICD의 적응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차 예방 목적으로 삽입합니다. 2차 예방이라 함은 VT 또는 VF에 의한 심정지를 이미 한번 겪은 환자에게 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이런 치명적인 부정맥이 비가역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전해질 불균형, 급성 심근경색 등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여 이 1차적인 원인을 교정하면 심정지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차적인 원인에는 폐질환이란 저산소증, 약물 부작용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말 심정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나 구조적인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VT 또는 VF가 해당됩니다. 1차 예방 목적의 삽입은 심정지를 겪은 적은 없지만 심정지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정지라는 것이 일단 발생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극히 낮으므로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삽입하는 것입니다. 주로 대상 환자는 이젝션 프랙션이 30% 이하인 경우 또는 이젝션 프랙션이 31에서 35%이면서 뉴욕 하트 어소시에이션 클래스 2, 3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신부전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니다. ICD를 삽입한 환자에서 실제 테라피가 들어간 심전도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는 A 리드도 삽입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A는 심방이 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기록이고요. V는 심실이 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A보다 V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기계는 분당 280에서 290회 정도의 심실 빈맥이 발생한 것으로 감지하고 여기서 샥이 들어갔습니다. ICD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CRT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CRT는 Biventricular Pacing, 즉 양심실 조율기라고도 하는데요. 신부전 환자들 중 일부는 좌각 차단이 발생하면서 좌심실이 조화롭게 박동하지 못하고 중격과 외벽이 뒤뚱거리며 움직여서 심박출량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CRT는 코로너리 사이너스를 통해 좌심실의 라테랄 월에 리드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이것을 LV 리드라고 하는데 우심실의 RV 리드와 타이밍을 맞춰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심실이 조화롭게 뛸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스메이커 기능만 있는 경우를 CRT-P라고 하고 ICD 기능도 하는 경우를 CRT-D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 CRT-D를 넣은 환자의 흉부 X선 사진입니다. 우심실 쪽에 샥 리드, 코로너리 사이너스를 통해 LV 리드가 그리고 우심방에 RA 리드 이렇게 3개의 요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섬액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인공 심박동기입니다. 심실 부정맥에 의한 심장 돌연사를 경험하였거나 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환자는 ICD가 필요하고요. 좌심실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가 넓은 QRS를 보인다면 CRT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